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오산 세교 유지구 보아 미래도 아파트 무순위 공급 나온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 서울 이제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오산시가 있는데요. 오산시 안에서도 지금 오산 세교 신도시 안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가 1호선 교통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역, 오산대역, 오산역으로 내려오다 보면 오산대역 인근으로 해서 오산 지금 세교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남측에 이제 오산역 주변이 저 오산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역에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동탄 일신도시가 위치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금 단지 북쪽으로 세교 1호를 달고 있는 아파트들은 세교 1지구입니다. 그리고 모아미래도 아파트부터 남쪽으로 이제 세교 2지구가 되겠고요. 모아미래도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옆에 우량기 수목원이라고 수목원이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단지 서쪽으로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산업단지가 아직 위치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2025년 2월에 이미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요번에 무순위 공급으로 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무순위 당첨이 되시면 2026년 6월경에 입주를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총 5개 동이고 지하 3층부터 25층까지 있습니다. 414세대가 거주 중이고요. 주차하는 세대당 1.39대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통 환경을 좀 살펴보면 버스 교통, 철도 교통이 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버스 교통 같은 경우는 단지 북쪽에 있는 단지에서 1311B번을 타시면 강남역 인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1호선 오산대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산대역에서 서울역까지는 대략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급행 노선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오산대역까지는 도보로 2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걸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거리지만 어쨌든 20번을 끼고 걷는 루트이기 때문에 걷기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지 북쪽에 있는 정류장에서 9번 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오산대역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육 환경도 살펴봐야죠. 단지 내에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하나 생겨서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이고요. 초등학교는 새담초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돼 있는데요. 단지에서 걸어서 9분 정도가 걸리고 바로 남서쪽에 있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종합교의 경우는 이제 오산 종합교네요 인데요. 이게 오산시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고 오산 내에서 지금 세교 2지구하고 원도심이 합해진 종합군입니다. 북쪽에 있는 세교 1지구는 별도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요. 또 대호중, 오산중, 가수중, 세부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세교 2지구 내에 지금 중학교 신설 계획이 잡혀 있긴 합니다. 지도로 보시면 요 세 개 중학교가 단지하고 조금 거리는 있죠. 그래서 중학교 통합성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지구 내에 그러니까 단지에서 조금 아래쪽에 이제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요. 그 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오산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 곳으로 진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주변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단지 바로 옆에 수목원이 크게 있고요. 상권의 경우는 오산대역 앞 상권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한 정거장 가셔서 오산 지역에 있는 구도심 상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대역 앞에 홈플러스 오산점이 위치해 있긴 한데요. 그래서 홈플러스가 뭐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그 계속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환경의 경우는 좀 간단한데요. 세계 이지구의 최북단 단지여서 뭐 토역이라든지 행정 업무를 보실 때 조금 이동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고요. 조용하고 전형적인 이런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지와 단지가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약간 완충 개념으로 녹지가 좀 넓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시면 그게 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지금 단지 오른쪽에 초록색 넓게 있는 게 수목원이고 그다음에 남쪽이나 남서쪽에 있는 단지들과도 이렇게 녹지가 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조나 조망면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미 입주한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경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외관에서 보기에는 조금 연식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입주한 지 1 년밖에 안 됐는데도요. 동 배치를 보면 대기동과 백삼동은 정남향으로 되어 있고요. 백일, 백사, 백오동은 남동향, 남서향 섞여 있습니다. 근데 백이동과 백삼동은 동간 거리도 넓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이렇게 세대들이 다 엇갈리게 배치가 돼 있어서 세대 간에 간섭이 있거나 일조에 좀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예, 총 5개의 동이 있고요. 백일동과 백사동은 8사 타임은 존재하고요. 백이, 백삼, 백오동은 8사 또는 구사 또는 구사로만 존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무순위 공급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6년 4월 16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가 아니셔도 됩니다. 세대 구성원이시면 무조건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다른 곳에 당첨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은 이 3 년이 있었는데 끝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버 줄무늬가 3 년이 있다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4월 21일 날 하루 접수 받고요. 3일 뒤에 4월 24일 날 당첨자 발표해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3 세대가 나왔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 먼저 94A 타입 나온 백삼동 1002호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분양가는 4억 8,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남쪽에 이제 백삼동이 있고요. 백삼동 2호 라인을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삼동 남쪽으로는 타 단지가 있는데요. 녹지가 두껍게 있어서 타 단지와의 간섭은 적은 편입니다. 이 10층에 위치해 있어서 중간층 정도고요. 예,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요. 보시면 저희 현관 옆에 그러니까 층실 2번 앞에 복도에도 팬트리가 하나 크게 있고 안방이라고 하는 층실 1 번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넓게 있습니다. 그 주방, 식당, 다용도실 그러니까 주방 공간이 되게 넓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침실 2 번, 3번 벽체를 철거해서 방을 크게 하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 방을 2 개로 만들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생 화장실 2 개에 전형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조망도 괜찮고요. 그래서 옵션을 보게 되면 지금 무선이기 때문에 옵션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승인하셔야 되면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발코니가 770만 원이고요. 추가로 1,780만 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시스템 에어컨, 중문, 뭐 팬트리, 가구,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에 잡혀 있어서 총 2,550만 원 옵션가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분양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금이 아파트 분양가, 그다음에 옵션가를 합쳐서 한 5,100만 원 정도고요. 잔금이 90%한 번에 내셔야 됩니다. 4억 6천 원 정도를 납부하시게 되겠고 최종적인 분양가는 5억 1,450만 원입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제 94B 타입을 살펴볼게요. 94B 타입은 두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평면도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아까 94E 타입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조금 팬트리나 드레스룸, 파우더룸 몇 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조금 디자인이 넓고요. 그리고 주방, 식당, 다용도실도 94E 타입처럼 잘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침실 2 번, 3번 가변형 벽체 적용된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산화 이 포베이 판소형 구조인데요. 부사 A 타입하고 다른 거는 3면 발코니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방이 남쪽으로 발코니 부분으로도 창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창이 있죠. 그래서 3면 발코니가 지금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이 두 세대 나온 게 모두 공원 조망이어서 조망도 괜찮고요. 먼저 이제 한 세대씩 살펴보면 백삼동 901호 보겠습니다. 4억 9,100만 원으로 지금 분양가는 제일 높고요. 백삼동 1호 라인입니다. 아까 백삼동 2호 라인이랑 바로 옆이고요. 조망도 괜찮은 세대입니다. 9층이라서 중간층, 중저층 정도고요. 옵션을 살펴보면 발코니 확장은 790만 원입니다. 옵션은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현관 팬트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옵션가는 1,800만 원이고요. 분양가 앞에서 보면 계약금이 5,090만 원, 잔금이 4억 5천 해서 최종적 분양가는 5억 900만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5동 203호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4억 5,100만 원에 기초하고 있고요. 요 세 세대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105동 같은 경우는 단지 입구 바로 옆에 있는 동이고요. 3호 라인에 위치해 있어서 빨간색 표시해 드렸고 남서쪽 방향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103동에 비해서 105동을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 더 넓어서 조망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저층이죠.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지만 2층 여기가 최저층이잖아요. 그래서 뭐 대보동이 좀 아까 대치도에서 보셨듯이 이 주차장 입출구 바로 옆이어서 그런 단점은 있겠는데 뭐 2층 그러니까 최저층인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에서 좀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은 아까 103동 901호와 마찬가지로 790만 원이고요. 요 세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시스템 에어컨 하나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옵션가는 1,440만 원이고요. 분양가 살펴보면 계약금이 4,600만 원 정도, 잔금이 4억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분양가는 4억 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요번에 3 세대는 이제 무순이고요. 기존에 이제 2년 전에 본 청약을 진행했을 때 경쟁률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구사 A, B 타입이 중요하니까요. 구사 A 타입 같은 경우는 117 세대가 나왔는데요. 해당 지역 그 오산 지역에서 8.5인
대 1 경쟁률, 그다음에 기타 경기 지역에서 23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각점은 이제 40점 중후반대로 형성이 됐고요. 예, 고사 B타입 같은 경우는 입시 2세대가 나와서 셀수가 반 정도였습니다. 94A 타입에 비해서요. 그래서 경쟁률도 소폭 낮았고요. 대신에 이제 총액 가점은 94A 타입에서 확실히 높았습니다. 기타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50점 중반대도 넘었고요. 예스 신의 비교가 이제 중요하죠. 이런 모순위 같은 경우는 당장 청약을 받아서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전용 94 타입이 분양가가 4억 6천에서 5억 1천만 원 사이였잖아요. 근데 현재는 실무 조정 기간 내기 때문에 이 단지는 매물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호반 서밋 라센트 살펴볼게요. 단지 남서 쪽에 바로 있는 단지고요. 단지에서 통학하는 초등학교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에 입주했고요. 아직 실거래가 형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호가를 살펴보면 전용 111 타입이 7억 정도의 호가가 잡혀 있어요. 예, 그다음으로 이제 호반 서밋 라포레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남쪽에서 녹지 지나서 있는 단지고요. 2023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84 타입이 실거래가가 5억 중반대고요. 전용 104 타입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6억 5천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호가의 경우는 6억 3천부터 시작하는 세대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1층이기 때문에 호가가 좀 낮은 거고요. 실거래가의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6억 중반대를 포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단지들하고 시세를 좀 비교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두 단지에 비해서 지금 모하미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선호도도 조금 떨어지고 초등학교와의 거리도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단지들보다는 평당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용 구단템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 한 5억 중반대에서 6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예상했고요. 지금 오산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1지구는 완전히 끝났고요. 2지구는 지금 모아 미래도를 포함해서 2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3지구가 3만 3천 세대 정도 규모로 공급이 예정이긴 한데요. 여기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간 분양보다는 이제 임대 단지 위주로 건설될 예정이라서 3지구에서 물량 폭탄이 나와서 좀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우려는 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지구와 2지구에 비해서 3지구가 좀 입지가 안 좋아요. 아까 제가 2지구 지금 오늘 살펴볼 모하미래도 단지 서쪽에 공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단 지역 인근에 지금 3지구가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는 확실히 1지구, 2지구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3지구 건설로 인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런 우려도 좀 덜 하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GTX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뭐 1호선 노선이 좀 개편이 된다든지 해서 그 교통 대책이 얼마나 변화가 잘 되냐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이제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하게 바뀌느냐가 향후 시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권에서 이렇게 분양, 뭐 일반 분양이든 이런 무순위든 불법행위 재공급이든 되게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다 시세 이상으로 분양가를 잡아 놓기 때문에 나중에 모순위나 불법행위 재공급이 나오더라도 시세랑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약간 비싼 선에서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 드문 안전마진 1억 정도의 시세 차이 가능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역세권 단지여서 실거주하기에도 뭐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삼지호가 공급이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없겠고요. 교통대책이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좀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약 전략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경기권 거주하는 분들 잘하면 일단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거주하실 의향이 없으시더라도 어쨌든 지금 청약 당첨 회수에 영향이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 보시고 당첨이 된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청약을 넣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 A 타입, 94 B 타입 두 개나 나왔잖아요.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94 B 타입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발코니가 3면이 적용되면 같은 면적이어도 집 실사용면이 좀 훨씬 넓어요. 근데 이제 대신 당첨을 위해서 94 A 타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94 B 타입이 아까 그 본 청약 때 경쟁률을 살펴보셨지만 경쟁률은 낮았지만 청약 가점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94 A 타입이 한 세대, B 타입이 두 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호도 면에서도 그렇고 두 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94 B 타입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94 A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실질적인 경쟁률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당첨을 많이 쓴다면 94 A 타입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산세교 이주고 모아미래도 아파트 무순이라고 분양 정보 정리하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